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2008년 금융위기 그때 기억나시나요? 전 세계 은행 시스템이 막 흔들리던 네, 정말 큰 위기였죠. 바로 그때 되게 흥미로운 메시지가 세상에 나왔어요. 비트코인의 그 첫 번째 블록,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죠. 거기에 당시 타임즈 신문 헤드라인이 딱 새겨져 있었거든요. The Times 03 Gen 2009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그러니까 은행 구제 금융에 대한 얘기였죠. 이게 비트코인 탄생 배경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헤드라인이 나오기 몇 달 전에 2008년 10월이었을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뭐랄까 정체가 아직도 베일에 쌓인 인물이 논문을 하나 공개했죠. 아, 그 유명한 논문. 비트코인,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네, 바로 그거요. 그리고 그 논문을 바탕으로 2009년 1월에 실제 네트워크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고요. 어떤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앙기관 없이요. 그냥 개인들끼리 직접 돈을 주고받는 그런 최초의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그렇죠. 요즘 사실 비트코인 하면 뭐 가격이 올랐네, 내렸네, 투자 이야기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는 잠시 좀 접어두고요. 그 이면에 있는 핵심 아이디어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도대체 왜 비트코인이란 게 필요했을까? 그리고 그 기반 기술이 나는 블록체인, 이건 또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걸까? 복잡한 기술 얘기보다는 그 혁신성에 초점을 맞춰보죠. 당신께서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요. 좋은 접근입니다. 사실 비트코인 이전에도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었어요. 80년대, 90년대부터요. 이캐시라던가 비머니, 비트골드 같은 것들이 있었죠. 아, 그런 이름들이 있었군요. 네. 근데 대부분 좀 결정적인 한계를 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거래를 처리해줄 중앙 서버가 꼭 필요했다거나 중앙 집중적인 구조였군요. 그렇죠. 아니면 그 이중지불 문제라고 같은 돈을 복사해서 여기저기 쓰는 걸 막기가 어려웠고요. 아, 디지털이니까 복제라 쉬워서 그런 문제가. 네. 그리고 또 10일 공격이라고 막 가짜 계정을 엄청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교란시키는 공격에도 좀 취약했고요. 그런 여러 실패들이 있었기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아이디어가 더 빛을 발한 거군요. 그럼 기존 방식이랑 뭐가 확 달랐던 걸까요? 사토시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발명했다기보다는요. 기존에 있던 여러 암호학 아이디어들을 정말 독창적인 방식으로 엮어낸 거예요. 핵심은 신뢰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풀었다는 데 있습니다. 은행 같은 중개자 없이도 사람들끼리 직접 거래할 때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아까 말한 이중지불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고 또 네트워크 참여자 다수가 동의해야만 거래가 확정되는 그런 합의 시스템을 만든 거죠. 합의 시스템. 네. 이걸 구현한 기술이 바로 우리가 아는 블록체인인 거고요. 최초의 블록체인이 비트코인과 함께 나온 겁니다. 블록체인. 정말 많이 듣는 단어인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좀 어렵거든요.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혹시 특별한 거래 장부 같은 건가요? 그거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네.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거래 기록이 담긴 블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체인처럼 시간 순서대로 쭉 연결된 그런 디지털 공공거래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지털 공공거래 정부?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장부가 딱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수많은 컴퓨터들, 이걸 노드라고 부르는데 이 노드들이 장부 사본을 전부 다 똑같이 나눠 가지고 있어요. 분산해서 저장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똑같은 내용이 적힌 노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내용이 생길 때마다 다 같이 업데이트하는 모습.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와, 그럼 모두가 똑같은 장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 한 명이 자기 장부만 몰래 고치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블록체인의 핵심적인 보안 원리 중 하나예요. 각 블록에는요. 그 블록의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바로 이전 블록의 내용을 요약한 고유한 암호값, 해시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해시값. 네, 이게 블록들을 순서대로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해요. 마치 각 블록의 지문이나 DNA 같다고 할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과거의 어떤 거래 기록, 예를 들어 A 블록의 내용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 A 블록의 해시값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연결된 B 블록, C 블록, D 블록 모든 블록의 해시값을 다 연쇄적으로 바꿔야 해요. 와, 그건 정말
엄청난 작업이겠는데요. 그렇죠. 게다가 이 작업을 하려면 네트워크 전체가 가진 컴퓨팅 파워의 절반 이상, 51%를 넘는 힘을 혼자서 장악해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이런 암호학적 연결이랑 분산된 구조가 합쳐져서 위변조를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거래들은 어떻게 이 공동 노트,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추가가 되고 또 어떻게 모두가 그 내용을 인정하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그 채굴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네, 맞아요. 새로운 거래들이 막 생기잖아요. 이걸 검증하고 모아서 새로운 블록을 만든 다음에 기존 블록체인 뒤에 딱 연결하는 그 전체 과정을 채굴, 마이닝이라고 불러요. 채굴을 하는 사람들, 채굴자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아주 복잡한 암호학적인 퍼즐을 푸는 경쟁을 합니다. 퍼즐 경쟁이요? 네. 뭐랄까, 정답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찾는 그런 어려운 계산 문제 풀이 경쟁 같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컴퓨터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죠. 아, 그래서 이 퍼즐을 가장 먼저 푼 채굴자가 새로운 블록을 만들 권리를 얻게 되고요. 그 보상으로 두 가지를 받아요. 하나는 그 블록에 포함된 거래들에서 나온 수수료, 또 하나는 새로 발행되는 비트코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보상을 통해서 네트워크 참여를 유도하고 그 경쟁 과정 자체가 거래를 검증하고 블록을 생성해서 시스템 전체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그런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경쟁과 보상 메커니즘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돌아가게 하는 핵심 동력인 셈이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퍼즐 풀이에 워낙 막대한 컴퓨터 자원과 전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환경 문제에 대한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점은 분명히 비트코인이 안고 있는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이 방식을 작업 증명, Proof of Work, 줄여서 POW라고 하는데요. 에너지 효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죠. 참고로 지금은 블록 하나를 생성하면 보상으로 3.125개의 비트코인을 받고요. 이 보상은 대략 4년마다 줄어들어요. 반감기라고 하죠. 아, 반감기 들어봤어요. 네, 이렇게 설계해서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약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라는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안적인 아이디어로 출발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블록체인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 한 명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관리하는 분산된 디지털 장부였고요. 그렇죠. P2P 네트워크 기반이었죠. 그리고 강력한 암호화 기술과 작업 증명 방식의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중앙기관의 보증 없이도 사람들 간의 신뢰를 만들고 디지털 상에서 가치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단순히 새로운 돈이나 투자 자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개자 없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가치를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중요한 기술적 실험인 셈이죠. 기술적 실험, 의미심장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꼭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계약이라든지 투표 시스템 아니면 콘텐츠 저작권 관리 같은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전히 비트코인을 두고 미래의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무런 내재 가치가 없는 거품 아니냐 이런 비판도 끊이지잖아요. 맞아요. 그 논쟁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런 가격 논쟁을 좀 넘어서서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탈중앙화라는 기술의 본질,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들,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나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지,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건 꽤 의미 있는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은 이 기술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